담배 연기 자욱한 당구장. 그곳에 4개월 된 보더콜리 강아지를 데리고 당구를 치러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강아지는 의자다리에 묶어놓고 자신은 당구를 치려고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동물학대? 노답? 무개념? 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절로절로 젓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보더콜리를 찾아 전국을 뒤지고 매일같이 해외 보더콜리 자료를 분석하며 새벽까지 연구하고 자존심 상하게 영국 브리더들에게 퇴짜를 맞아가며 각고의 노력 끝에 보더콜리 100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온 100을 만났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민까지 생각했던 저에게 광명을 밝혀준 녀석이기에 그 기분은 천국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100이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함이 엄습해왔습니다. 제 머릿속의 보더콜리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힘차게 양을 몰던 TV 속의 약몰이기였는데 당시 100은 4개월 된 연약한 강아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100이 가진 것이라곤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끊임없는 호기심뿐이었습니다. 100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어려운 길을 헤쳐왔는데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어린 보더콜리의 천진난만함이었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녀석은 언제 놀아줬냐는 해맑은 표정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요구했습니다. 우주의 은하수를 담은 듯한 그 눈을 보고 있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100이 활동력을 잠재우기 위해 날이 밝기 전 인적 없는 공터를 찾아 뛰고 평소에 가지 않던 동네 앞산을 매일 올랐지만 좌절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 녀석은 숨이 차다는 것을 느낄 줄 모르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의 노력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내 생활이라고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잠시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땐 충전 케이블을 끊고 의자 다리를 씻고 침대 위에 거하게 응가를 하는 등 난처한 일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회사 생활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운 좋게 회사에 동의를 얻어 100을 데리고 출퇴근을 했지만 일하는 시간까지 100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부지 100은 제가 일하는 중에 저를 계속해서 찾아 낑낑댔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동의를 얻었다지만 100이 소리를 낼 때마다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가시방석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매시간 100과 짧은 시간을 가졌지만 호기심 가득한 강아지인 100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그때부터 100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로 살아온 제가 받아들이기에 제 일상이 너무도 크게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당구장 죽돌이었던 제가 100과 함께 당구장을 갔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 퇴근 후 뮤직바를 찾아 술 한잔에 음악을 음미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도 여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0을 데리고 친구들을 만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한강변이나 한적한 공원 구석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친구들이 모일 때는 저는 불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전국의 촬영 명소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것이 저의 큰 취미였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100을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보더콜리 보호자로서 누구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생각했었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가볍고도 가볍게 훌쩍 뛰어넘는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뒤바뀐 일상에 3-4주 정도 적응을 못하며 정신이 혼미해지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물론 100의 존재는 큰 행복이었지만 과연 이 아름답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순둥이가 제 일상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약몰이 보더콜리인 100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죄책감도 커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과 죄책감은 절망과 패닉의 단계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보더콜리의 화려한 모습에만 열광했고 그 이면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 없는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100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일상을 잊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100과 단둘만의 시간을 더 만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산과 강과 들로 여행을 다니고 강에서 뱃과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단둘이 텐트 안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백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너 하나 나 하나 먹으며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과 위안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백을 만난 여름은 오로지 저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14살이 넘었지만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운 시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처음 꿈꾸었던 것처럼 백이 제 일상의 탈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를 괴롭혔던 패닉도 사라졌고요. 어느덧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자유로운 영혼에서 백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백을 만나서 생긴 변화가 단지 그때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백이 제 세상을 얼마나 뒤흔들지. 게다가 저는 제 평생의 반려자를 백 덕분에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랑들. I crawl for you now in the forest around when the whole world is falling apart. The truth almost found for the sun would go down, but mom would say home before dark each night.